안녕하십니까. 속물경제 소비자TV의 이성구입니다. 오늘은 독자 여러분께 조금 실용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한 내용을 마련했습니다. 최근 신문 보도를 보면은 오피스텔 값도 오르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지만 실제적으로 오피스텔 값은 과거 한 20년간의 트렌드를 보면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연 오피스텔에 투자를 해도 이제 좋을까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에 앞서서 이 오피스텔하고 아파트가 건축법 규제상으로 어떤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발코니 확장이라든가 복층 오피스텔 같은 것들이 생겨나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출발하려고 합니다. 최근 오피스텔들을 보면 이런 복층 오피스텔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데 하필 높이는 1.5m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이렇게 층고를 높이 하면서 실제 사람은 거의 거주하기 어려운, 간신히 누워있거나 아니면 다락으로나 쓰일 만한 거를 만들게 됩니다. 이 층계 계단이 차지하는 스페이스 같은 거를 생각해 보면은 큰 이익은 없는 거죠. 그런데 반해서 아파트들은 발코니라는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소형 아파트를 보면은 이게 더 작을 테니까. 그렇지만 발코니는 1.5m 정도로 확장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발코니 확장 면적이 40% 가까이까지도 되는 경우가 많죠. 이런 모든 것들이 실은 건축법상 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건축법은 지역을 용도별로 나눠가지고 상업지역은 용적률이 800%, 일반 주거지역은 200%에서 250% 이런 정도의 용적률을 주고 있는데, 용적률이라는 거는 대지 면적당 지을 수 있는 건축 면적의 합계가 됩니다. 지상 건축 면적의 합계죠. 근데 바로 그 용적률이 대지의 수익성을 좌우하다 보니까 같은 대지 위에서 어떻게 하면 건축 면적을 최대한 늘려볼까 하는 결과로 나온 게 이런 아이디어들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바로 정부가 높이 1.5m 이하의 다락은 건축 면적으로 보지 않겠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복층 다락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서비스를 하려고 했던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정부 규제 때문에 이 오피스텔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하게 된 겁니다. 이거 조금 높여줬다고 해가지고 특별히 그 지역을 더 복잡하게 하거나 하는 거는 아닐 텐데 1.5m로 낮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이 야기되는 거죠. 그리고 아파트의 경우도 결국 그 지역이 굉장히 이 땅값이 비싸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그 땅에서 조금이라도 넓게 우리가 이 주거 면적을 확보할 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 보니까 결국 건축 규제를 피해 가지고 발코니를 만든 다음에 정작 발코니로 활용 못 하는 거죠. 발코니로 활용하면은 이 주거 면적에 쓸 수 있는 게 여기에는 빨래 말리거나 세탁기 놓거나 이런 정도가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침실의 일부가 발코니고 침실의 일부가 거실이고 이런 아파트들이 생겨난 거죠. 어쨌든 간 이 때문에 아파트는 같은 건축 면적이라도 오피스텔이면은 요만큼밖에 안 됐을 텐데 같은 건축 면적에서 아파트는 이만큼 넓게 됐고,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가격의 차이를 만들어낸 중요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피스텔 가격은 평당으로 나온 지표를 보면 아파트의 3분의 1 내지 4분의 1까지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잘 안 오르고 있을까? 물론 최근 신문에는 심심치 않게 보도는 되지만 실제로 오피스텔의 가격들의 동향을 보면은 그렇게 급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제가 한 20년간 서울 지역에 오피스텔하고 아파트 가격의 동향을 한번 통계적으로 비교를 해봤더니 아파트 가격은 3배 내지 5배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오피스텔 가격은 안 오른 곳도 있고 많이 오른 데 알아봐야 2배가 안 되기 때문에
1.5배 정도 오른 데 불과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거죠. 오피스텔은 어떤 곳은 하락한 곳도 간혹 있습니다. 물론 지역적인 편차가 있기 때문에 모든 거를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보통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강남구나 서초구를 중심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파트는 반포 부근 가면은 평당 1억을 호가하는 아파트들도 많이 있죠. 근데 조금만 거리 떨어진 곳에 있는 오피스텔을 보면은 평당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짜리 하는 오피스텔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그럴까요? 오늘 그거를 설명드리고 앞으로 오피스텔 투자를 하는 게 괜찮을지를 한번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뭐 그동안의 그 시세를 나타냈던 그래프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드리죠. 왜 오피스텔 가격은 거의 20년 동안 오르지 않게 됐는지를. 그거는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른 거는 건물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 땅값이 오른 겁니다. 건물 가격도 부분적으로 오를 수는 있겠죠. 왜 그러냐면은 건축비가 상승하니까. 예를 들어서 한 20년 전에는 평당 건축비가 한 2, 300만 원이었는데 요새는 한 5, 600만 원 하거든요. 근데 20년 동안에 건축물은 감가상각도 일어나고 또 하나는 트렌드에 안 맞아가지고 그 건축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축물이 없었다면 좀 멋있게 질 수 있었을 텐데 그 건물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불편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오피스텔들은 상업지역에 있고 땅은 아주 작은 데 비해 가지고 그 땅에 5배 내지 10배에 가까운 건물들을 지었던 거기 때문에 처음 분양할 때부터도 분양 가격이 2억이었다 그러면은 땅값의 비중은 한 5천만 원, 건물값의 비중은 한 1억 5천만 원이었던 겁니다. 반면에 아파트들은 2억에 분양했다 그러면은 건물값의 비중은 한 5천만 원, 땅값의 비중은 뭐 1억 5천만 원 그랬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20년이 지나면서 건물값은 거의 제로가 됐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오피스텔들은 건물값이 제로가 되니까 땅값이 조금 올랐다고는 하지만 거의 오르지 않게 되는. 그러니까 건물값이 감가상각되는 거 정도가 땅값이 오르게 되니까 두 개를 합산해 보면은 결국 돈돈. 당초 분양가하고 현재의 시가가 큰 차이가 없게 된 거죠. 반면에 아파트들은 그동안 건물값은 제로가 됐지만 땅값 오른 부분이 워낙 크다 보니까 2배 내지 3배의 상승까지 가능했던 겁니다. 굉장히 합리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반면에 둘째 이유는 공급 측면에도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파트, 특히 대단위 아파트는 만들어서 공급하는데 엄청 노력이 많이 됩니다. 그 많은 땅을 모아야 되고 그 안에 초등학교 또 공동주택의 그 사업계획 승인하고 관련된 규제들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세우려면은 몇 년, 뭐 1, 20년까지 걸리는 일들도 있죠. 근데 오피스텔은 그냥 땅 100평만 있어도 연필처럼 세워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후죽순격으로 굉장히 많이 공급됐던 거죠. 만일 그 땅값에 비해서 여기 오피스텔에 분양하면은 좀 이익이 있어. 그러면 곧바로 뭐 땅 장사든 요즘 얘기하는 뭐 그런 토건 비리 세력이든 저는 그 비리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그다지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급속하게 공급이 되면서 값을 올리기 어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부에서 이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 얘기할 때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공급인데 그 부분에 대한 시각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전에 참여정부 시절에 그 김수현 실장이라는 분, 나중에 이번 문재인 정부 와서 정책실장까지 했지만 아파트 참여정부 시절에서도 아파트 가격이 오른 적이 있어서 공급 부분에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하고 얘기했더니 공급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아파트의 시너지 효과가 생겨서 더 오른다는 그런 신기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가 없었던 거죠. 어쨌든 오피스텔은 약간의 수요만 있으면 곧바로 공급이 되는 이 시장 구조 하에 있었기 때문에 가격이 급등하기 어려웠던 겁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주차장 규제가 굉장히 심해지면서 과거에는 이 면적이 작은 오피스텔은 오피스텔 4개당 주차 한 대만 되면 됐기 때문에 굉장히 공급이 쉬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사실 오피스텔들은 주차난도 좀 있죠. 근데 최근에 와서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거의 1실당 0.7대 이런 정도를 요구하다 보니까 건축이 어려워지고 최근에 오피스텔이 새로 세워지는 것들을 보면은 가격이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다음에 재건축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아파트 값이 굉장히 오른 거는 물론 새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 주거 환경이 좋아져서 오른 부분도 있지만 음마 아파트, 특정 아파트를 거론해서 적절치 않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아파트들은 주거 환경이 굉장히 나쁜데도 가격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건 뭐냐면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파트들은 한 단지 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 면적당, 평당 가격이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1층이든 꼭대기층이든 어떤 로얄층이든 간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주민들 간의 소통이 많기 때문에 이 재건축에 대한 논의도 비교적 쉬운 거죠. 그런데 오피스텔들은 상가, 1, 2층에 있는 상가하고 위층에 있는 그 주거용 내지는 사무용 오피스텔은 가격이 굉장히 차이가 크고 같은 상가도 지하층하고 1, 2층은 몇 배, 심하게는 10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유자들 간에 재건축을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말하자면 재건축의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거가 아파트 가격 상승의 굉장히 중요한 원인인데 오피스텔들은 이거를 기대하기 되게 어렵다는 것. 그게 오피스텔 가격의 상승을 막은 원인입니다. 다만 최근에 와서는 오피스텔의 가격도 약간은 오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은 이자율의 하락에 따라서 과거 오피스텔의 임대료 대비 투자 가치를 볼 때 평균 임대 수익률이 과거에는 한 6, 7%까지 됐었습니다. 오피스텔. 지금은 오피스텔도 한 3, 4%거든요. 연.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는 실제 거의 변하지 않았지만 바로 이자율 내지는 투자 수익에 대한 율에 대한 기대가 떨어지면서 최근에 오피스텔 가격이 조금 오르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피스텔이 그 아파트에 비해서 가격이 안 오르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초기에는 안 그렇겠지만 이 오피스텔이 점점 낡아가면서 관리비가 많이 필요하게 됐는데 그건 아파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파트를 관리하다 보면 관리비들이 자꾸 소요되게 되죠. 근데 아파트는 주민들의 감시가 철저합니다. 대부분 소유자들이 직접 사는 경우가 많죠. 특히 1가구 1주택에 대한 규제가 많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에서 임대 아파트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한 7, 80%가 본인이 직접 거주하고 있죠. 근데 오피스텔들은 그런 1가구 1오피스텔 이런 규제가 없다 보니까 대부분이 임대 오피스텔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텔 주인들 간에도 누가 이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지 서로 연락처도 모르고 소통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하는 사람들이 사실 오피스텔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다가는 관리비가 아파트에 비해 한 2배 정도라고 썼는데 어떤 경우에는 3배, 4배까지도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안에 상가도 있다 보니까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 비용도 많이 소요돼 가지고 오피스텔들은 이 관리비가 점점 늘어나 가지고 이 임차인들은 그 관리비를 부담하긴 하지만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없다 보니까 결국은
수익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은 임대료하고 관리비를 구분할 거 없이 같이 포괄해가지고 이 오피스텔에 살면 얼마 들어? 이렇게 생각하게 될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같은 면적의 오피스텔하고 아파트가 있는데 똑같이 뭐 임대료가 100만 원이다. 그런데 오피스텔은 보니까 100만 원 임대료에 한 30만 원을 관리비로 내야 되고 아파트는 한 10만 원만 내면 되더라. 이러다 보니까 오피스텔들의 그 수익률이 떨어지고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게 되는 한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가격이 싸다는 것 중에는 단지 계산상의 착시도 물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거는 정부가 분양가 규제를 할 때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그렇게 철저하게 규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텔의 분양 면적에는 주차장 같은 그 공용 부분들도 대부분 포함이 되는데 아파트는 주차장 같은 공용 부분은 분양 면적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텔은 전용 면적의 비중이 분양 면적 대비 50%도 잘 안 되게 되고 특히 이제 복도로 구성된 경우가 많죠. 오피스텔은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발코니 확장 때문에 오피스텔은 발코니 확장이 안 되니까 복도식으로 만들어도 큰 차이가 없다 보니까 복도식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텔은 전용 면적의 비율이 분양 면적 대비 한 50% 내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반면에 아파트는 이 분양 면적 대비 전용 면적의 비율이 한 80% 가까이 되거든요. 거기에 또 발코니 확장이라는 거는 그 전용 면적에도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다 보니까 결국 오피스텔하고 아파트는 분양 면적 기준으로 보면은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는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실사용 면적을 기준으로 볼 때 그렇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게 이제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의 그 분양 면적, 전용 면적의 계산 방법인데 그러다 보니까 소위 분양 면적 기준으로 비교해 가지고 아파트 값하고 오피스텔을 비교해서 이게 싸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착각인 거죠. 전용 면적 기준으로 계산을 하되 전용 면적에서도 발코니 부분이 있으니까 전용 면적 아파트는 전용 면적 곱하기 한 1.3을 하든지 오피스텔은 전용 면적 곱하기 0.7이나 8 한 것을 아파트랑 비교해 가지고 두 개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가격 비교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파트의 전용 면적에 한 1.3을 한 거하고 오피스텔의 같은 전용 면적의 가격이 비슷하다 했을 때 앞으로 투자하면 이익이 있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 뭐 어떤 사람은 오피스텔은 앞으로도 오르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사지 말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첫 번째 이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가격이 오르는 거는 건물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땅값이 오르는 것이다 했는데 이제는 좀 오래된 오피스텔의 경우는 건물값이 거의 제로 수준으로 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오피스텔도 이제 땅값은 오르면은 아파트가 오르면은 오피스텔 땅값도 같이 오른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오피스텔도 오를 수 있는 상황에 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둘째 이유는 이제 강남권의 경우, 제가 뭐 다른 곳은 잘 모르겠지만 강남 경우는 오피스텔을 공급할 땅도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여러분들이 판단할 요소는 이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그 지역이 공지가 굉장히 많고 뭐 특히 상업지역에 공지가 많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오피스텔의 임대가 잘 돼서 수익률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사게 되면은 거기에서 가격은 잘 안 오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조금이라도 이 수익이 좋아가지고 가격이 오를 듯 하면은 바로 옆에 또 오피스텔을 질 거거든요. 아파트는 그게 쉽지 않아요. 대단히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가 살기 좋아졌다 그래가지고 그 옆에 똑같은 대단히 아파트를 복제할 수 있느냐?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는 지하철이 생기고 생활 여건이 좋아지면 값이 올라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주변에는 못 만들거든요. 멀리 떨어진 곳에나 생길 수 있는 거지. 근데 오피스텔은 거기에 수익률이 좋다 그러면 바로 그 옆에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봐야 돼. 그 옆에 충분한 공지가 있어가지고 금방 질 수 있는 데들은 지금 현재 임대가 잘 나가가지고 수익률이 좋다는 이유로 사면은 가격은 오르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땅값은 앞으로 오피스텔 땅값들도 이제 오를 수 있다. 건물값은 제로가 된 건물 오피스텔을 산다면은. 그런데 어떤 맹점이 있냐면은 소유주들 간의 합의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대가 실제화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오피스텔은 계속 노후한 상태로 있고 관리비는 많이 들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관리비에 기생해서 사는 사람들을 배불리는데 그칠 수도 있는 거죠. 결국 어떻게 해야지 오피스텔을 사서 돈을 벌 수 있냐면은 현재 땅값이 비중이 큰 오피스텔을 산다. 두 번째로 주변에 새로 오피스텔을 지을 만한 대지도 별로 없다. 그리고 세 번째, 자기가 그 오피스텔을 사가지고 말하자면은 소유자들이 어떤 합의를 해가지고 리모델링 하거나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여지까지 만들 수 있는 오피스텔을 구한다면은 앞으로 오피스텔 가격도 상당히 오를 수 있고, 덤으로 오피스텔은 평균 현재 3 내지 5% 정도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으니까 노후에 대비해도 괜찮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장기적으로 지금 이자율이 하락되고 있고 일가구 다주택 규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오피스텔 가격이 상당한 상승 요인을 갖고 있고, 따라서 오피스텔을 사는 것도 이제는 크게 손해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투자 여부는 여러분이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하셔야 되겠죠. 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